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단막극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와, 지금 이곳의 열기가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촬영 감독님도 있고요.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분들도 계시네요. 와, 배우분들이 정말 예쁘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오늘 이런 예술인 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용관리에 대한 진행을 맡은 MC 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술인 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급해서 돈을 빌렸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밀려서 신용은 떨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용 관리를 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은행 김필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김필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두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가지고 어딜 밖에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추웠어요. 추우셨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례를 담은 짤막 극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컷! 좋습니다. 3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 하이! 빨리 집중. 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는 친구가 세금 문제 때문에 내 통장을 빌려달래. 오케이. 오케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니 내 이름으로 은행 거래 실적이 많으면 내 신용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도움되는 거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너 본인 통장으로 타인이 거래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이야. 범법 행위에다가 처벌 대상이라고. 진짜? 게다가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너 신용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줘. 야, 절대 안 돼. 안 된다 그래 빨리. 전화해. 그럼 신용정보하기는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아 그거야 자주 하는 게 좋지. 1년에 3번인가? 그 무료일 걸 아마? 근데 은행은 다양하게 두루두루 거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은행은 기본적으로 잠깐만. 야, 촬영하러 오란다 야. 아이씨. 이따 내가 다시 와서 얘기해 줄게. 아유. 어디 가? 이따 얘기해 줄게. 어떻게? 뭐야? 제가 듣기로는 통장 같은 거 함부로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셨나요? 그러니까요. 저게 그 대포 통장이라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인터넷상으로도 돈으로 통장을 사고 팔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방금 이 이야기처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본인의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런 통장들이 범죄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작 통장 명의인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것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 명의 통장을 제3자에게 빌려줬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금융권에서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대출 진행 시에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하고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발급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인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요, 팀장님. 신용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신용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네, 안 좋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 자금을 갚을 거다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모바일 뱅킹 이런 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그냥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이런 금전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용 사회에서 본인의 신용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금융 거래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용도 판단 정보인데요. 신용도 판단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정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금융 정보인데요. 금융 정보라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대출 정보. 그러니까 대출을 어디서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성실히 상환해 왔는지 상환 이력, 그리고 신용 대출 외에 신용카드 사용 이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금융 정보 사례들이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금융 정보에는 저희가 공과금 납부를 얼마나 성실히 해왔는지, 그리고 통신요금 납부는 어떤 건지,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소득 수준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비금융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도 판단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 신용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신용 조회를 하면 등급이 떨어진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혹시 사실인가요? 네, 사실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신용 등급을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그리고 신용 평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시죠. 1년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소요되는 이런 유료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신용정보 회사라고 하는 KCB라든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개설해 놓은 홈페이지, KCB 같은 경우에는 올 크레딧,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지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좀 일도 줄고 수입도 좀 떨어져서 그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주변에서 좀 말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정말인가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더 아쉽죠. 왜냐하면 현금 서비스가 정말 서비스라는 말이 붙어서 저희가 쉽게 사용하고 정말 그렇게 크게 채무라고 생각을 안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식 명칭은 카드 단기 대출이에요. 단기 카드 대출이라고 불리는 건데 카드로는 장기 카드 대출인 거고요. 이런 그 대출들을 성격을 이제 금융권에서는 비우량 대출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연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비우량 대출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도 판단 정보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 이용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빨리 상환하는 거는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이용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용 행태가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용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좀 뜨끔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서비스 카드 서비스가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안 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비스란 말에 속았나 봐요. 네, 서비스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받아보려다가 다행이네요. 마음 접은 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용 관리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여기저기서 들은 걸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용관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짤막 극장으로 함께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살게. 됐어, 내가 낼게.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옷 디자인 색 다 마음에 들어. 나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주세요. 아, 그래도 오늘 너 만나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너무 신난다. 내가 화실에서 그림만 그릴 땐 몰랐는데 역시 친구가 최고야. 그래, 나도 좋다. 아니 근데 오늘 너 카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에이, 친구가 아주 잘 모르네. 신용카드 많이 쓰면 한도도 많이 쌓이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신용카드지. 어허,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신용카드는 자기 수입에 맞게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고. 그리고 연체 안 되게 제때 갚아야 하고. 그래야 신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 아휴, 너가 너무 모른다. 응? 당신이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카드를 한 4-5장? 아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4장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마다 다 결제일이 달라가지고 이 결제일을 하나로 묶어야 되나? 이런 좀 고민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카드가 한 4-5장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주로 쓰는 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뭐 한 장 쓰는 것 같아요. 뭐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한 장, 2장 만드시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갑이 터지도록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선 아까 전에 결제일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결제일은 될 수 있으면 본인 소득원, 수입 다음 일로 좀 미뤄두셔서 통일해 놓으시는 게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워낙 카드가 많아서 관리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저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해지의 순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그 신용거래 이력이 있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용카드는 본인의 오랜 상환 이력과 거래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환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잘 쓰지 않는 카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든 카드를 정리하셔서 정말 말씀하신 한두 개의 카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수 말씀하셨는데 개수는 실질적으로 등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총 신용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라고요? 총 신용한도. 총 신용한도. 아니요, 네.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별로 총 신용한도라는 거를 이제 부여를 받게 되는데 한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총 신용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소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소진율이 일반적으로 신용 상태가 좋으신 분들, 우량한 분들을 예로 들자면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한도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왜 그러죠? 은행에서 이렇게 한도를 많이 줬으니까 많이 쓰면 은행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도 소진율을 꽉꽉 채워서 썼을 경우에는 현재 현금성 지출을 통해 가지고 물품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결제 대금을 나중에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용카드를 썼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신용도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50% 네.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우량한 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20% 전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도 안 쓰고 아예 안 만들고 대출도 아예 안 받고 그러면 신용은 좋아질까요? 우선은 저희가 신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정보인데요.
금융 정보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어떤 걸로 금융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까? 아예 거래 내역 자체가 없고, 네, 대출 받은 이력도 없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이력도 없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는 분들은 대출을 받되 성실히 잘 상환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본인 한도 적정한 선 내에서 이용을 하면서 꾸준히 거래를 해온 분들이 잘 받게 될 겁니다. 오히려 쓰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 신용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들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신용 관리할 때 10계명이라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도 등재된 내용인데 홈페이지 내용을 잠깐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인터넷 전화 대출 그 유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금융회사 방문이나 아니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이제 모바일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요. 둘째는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채무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보다 본인의 이제 상환 능력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연체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헌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지정해서 꾸준히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타인을 위한 대출 보증은 되도록 피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주기적인 결제 대금이 있다면 그때그때 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이체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연락처 변경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금융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연락이 안 돼서 중요한 알람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연체는 금액이 비록 소액이더라도 절대로 연체하시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연체를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그리고 자력으로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이제 국민 행복기금제도라든지 각 금융회사에서 있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이용 현황을 본인의 신용 현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강을 하심으로써 신용 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신용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몇 년째 신용이 좋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 신용이 전보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간단한 방법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적어야 되겠죠? 적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금융 정보가 개인 신용 정보 회사에 등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신 등재를 시켜주는 방법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통신비. 네, 맞습니다. KCB 그 올 크레딧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통신비 이체라든지 공과금 이체 6개월 정상 납부분을 증명을 하시게 되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사이트에서 신용 성향 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남짓 설문조사에 응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추가 가산점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잠시만요. 뭐라고요? 신용, 성향 설문 설문. 네. 이 두 아, 가지만 이거는 잘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용, 성향, 설문. 이걸 네, 하면 그렇죠. 저희 신용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노력 대비 그리고 시간 대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정말 꿀팁인데요. 네,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네.
일단 저부터 집에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하고 왔습니다. 솔선수범. 네. 오늘 확실히 이렇게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신용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올바른 신용관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냥 막연히, 신용카드는 안 쓰는 게 좋아. 대출은 안 받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 적당히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출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다시 또 상환도 잘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배웠고 고맙죠. 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 관리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신용을 잃으면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나한테 10,000원 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볼게요. 네, 여러분 신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신용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 전해주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자리 함께 해주신 두 배우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소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요, 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소액생활 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술인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상담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